대한민국은 OECD에서 밥을 굶는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자동차 조선 배터리까지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국이죠. 그러나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38개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무려 44%의 노인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 숲 한가운데 폐지 수레를 끌고 하루 8시간씩 걷는 노인, 200kg 폐지를 모아서 수거해도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0,000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K배터리, K반도체, K조선, 그 산업을 가능하도록 초석을 만든 주역은 지금의 60대, 70대, 80대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인생을 조금만 살펴볼까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끝없는 전쟁과 생존의 시간을 힘겹게 지나 폐허로 남았던 가장 빈곤했던 대한민국을 가장 빠른 산업화로 일으켜 세운 세대였습니다. 나라가 없던 시절에 태어났고 전쟁을 겪었고 배움 대신 생계를 선택했고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희망하며 그들은 젊음의 청춘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가장 치열했던 근대화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향할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화, 산업화를 이끌어낸 세대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을 만큼 세계가 주목하는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경제, 문화, 기술을 선도하는 리더그룹이 되었죠. 하지만 그 성공의 빛이 아름답고 눈부실수록 그 이면에는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눈부신 성장의 뒤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세대, 그들에게 돌아온 건 국가의 축복이 아닌 노후의 방치와 생존의 굴레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의 경쟁력을 먼저 생각했고 청춘과 몸을 바쳐 대한민국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들의 희생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했죠. 대한민국은 어쩌다가 노인 빈곤율 1위의 국가가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와 제도, 사회 전반이 그들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기, 오직 고속 성장만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갔고, 수출은 기록을 갈아치웠고, 경제는 매년 기적처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장 뒤에서 일한 사람들의 퇴직 이후를 위한 준비는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건 1988년, 불과 37여 년 전의 일이죠. 설령 가입했더라도 납부 기간이 짧고 수령액은 너무 적었습니다. 지금의 노인 세대가 받는 국민연금은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남짓. 이걸로는 기초생활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거의 못 받는 노인이 많은데도 왜 뉴스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쏟아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연금을 받을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 노인 44%가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서울 외곽의 고시원이나 반지하 단칸방에서 지내거나 약 30만 원 수준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없어 참고 지냅니다. 냉방도 난방도 없이 계절을 버티며 오랜 기다림 끝에 힘겹게 받을 수 있는 무료 급식소의 대기줄,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사회적 고립, 그리고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 노인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무려 10만 명당 46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합니다. 이 수치는 노인이 많은 일본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말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일으켰지만 이제는 나를 기억해주는 국가도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빈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외면이고 실패한 복지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노인복지를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낡은 시스템과 구조를 빨리 버리고 시대에 맞는 복지와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고령화가 약 30년이나 빨랐죠.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약 19.6%,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기초연금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모든 노인에게 일정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 즉 최대 월 약 6만 엔까지 지급합니다. 반면 한국은 기초연금 월 32만 원 지급하지만 소득 상위 30%는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존재하죠. 상위 30%면 소득이 많은 거 아닌가요? 문제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 기준이라서 소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수입은 10만 원인데 오래된 시골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이 많다고 판단돼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시기죠. 또한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 가능으로 판단되어 실제로 자식과 연락도 안 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주민등록상 자녀가 있으면 국가가 부양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오래된 전세보증금, 소액의 금융자산 등이 있어도 국가는 그것을 소득처럼 계산해버립니다. 실질적 생활은 힘든데 연금은 못 받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정책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정년 후에도 재고용제도로 노인들에게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정년 후 바로 고용 단절이 되고 곧바로 빈곤층 전락하는 경우가 많죠. 한국의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제도 없이 곧바로 퇴직 처리됩니다. 퇴직 이후 재취업률은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대부분 단기 비정규직이거나 단순 노동 일자리입니다. 노인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고용 안정성은 거의 없고 사회적 인식이나 존중감도 낮으며 청소, 경비, 폐지 수거 등의 일을 일용직, 파견직, 비정규직 형태로 지속하고 있죠. 정부가 만든 노인 공공일자리는 1인당 월 약 30에서 50만 원 수준이고 시간도 주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없으며 대기자도 많고 진입장벽도 존재하죠. 하지만 일본은 정년이 곧 실업이 아니죠. 계속 고용제도로 일의 명맥을 이어가고 연금과 소득을 병행하며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자리가 없어 폐지를 줍고 일본은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연결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둘 다 고령사회지만 노후를 버티는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말합니다. 노인은 더 이상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노인일수록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국 역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신청은 넘쳐나고 대기자 수는 수십만 명. 정작 가장 시급한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차례가 안 오기도 합니다. 집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거나 반지하와 고시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 네 번째는 의료복지 접근성의 차이입니다. 병원 가는 일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병원에 가는 것조차 용기와 돈이 필요한 일입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국가가 먼저 움직여 해결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치매나 만성질환으로 병원 가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방문 의료복지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국가가 찾아갑니다. 마을 단위로 연결된 복지 네트워크, 보건소,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 진료, 상담, 식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복지는 대부분 민간 중심입니다.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인들이 병이 있어도 참고 아파도 말 못하고 외로워도 참다가 우울증에 빠져버리죠. 서울 한복판 반지하에서 우리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을 거두는 노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의료보다 경쟁이 앞섰고 복지보다 속도가 우선이었던 사회였습니다. 그 결과 주변에 대형 병원은 많지만 노인을 위한 문은 너무나 멀고 무겁습니다. 일본과 한국, 둘 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둘 다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입니다. 그런데 노인 복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진 걸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 국가가 노인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고령사회를 문제가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현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 등 노인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죠.
핵심은 하나입니다. 노인을 가정에 떠맡기지 않겠다. 자식이 돌보지 않아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동네 복지센터에서 식사와 돌봄을 제공받고 노후에도 존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복지는 항상 경제 성장의 뒷순이었습니다. 효는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이라는 명분 아래 노인 돌봄의 책임을 오로지 가족에게 떠넘긴 채 국가는 한 발 물러서 있었죠. 게다가 단기간에 압축 성장한 사회 특성상 정책의 속도는 빨랐지만 복지의 깊이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은 노인을 정책으로 받아들인 나라, 한국은 아직도 노인을 가족의 몫으로 남겨둔 나라입니다. 그 차이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이 바로 노인의 빈곤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해야 할 시간입니다. 첫째는 기초연금의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합니다. 모든 노인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 생계가 아닌 최소 존엄을 보장하는 기초소득 수준의 연금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소득 하위 70%만 지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노후는 곧 은퇴라는 공식을 바꿔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아직 건강하고 일하고 싶은 노인이라면 존중받으며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처럼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법제화하고 경비 청소 같은 단순 노동을 넘어서 경험과 기술을 살릴 수 있는 고령 친화 일자리를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는 혼자 살아도 안전한 사회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1인 노인 가구가 폭증하고 있는 지금,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기반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함께 경로당 중심의 낡은 복지 체계를 지역 커뮤니티 센터 기반 돌봄 거점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복지, 건강, 여가, 식사까지 노인이 동네 안에서 돌봄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는 국민연금, 조기 고갈이 아닌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해야겠죠. 지금의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믿을 수 있는 제도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연금을 계속 내야 한다면 그에 맞는 소득 대체율에 받을 비율을 보장받아야 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재정구조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낸 만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는 지금부터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섯째는 고독사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돌봄 시스템 구축입니다. 혼자 쓸쓸히 죽어간 노인, 이 슬픈 뉴스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 응급 알림 디지털 시스템, 마을 단위의 돌봄 공동체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의 자격을 묻는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경제 지표가 아닌 가장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이제는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복지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